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모바일 플랫폼 시대를 맞아 전국 지자체들도 다양한 정보와 마케팅 전략으로 공공앱을 자체 개발해 지역민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평가 결과 전체 공공앱 셋 중 하나가 폐기 대상에 올랐는데요. 그중에 도내 광역지자체 앱도 다수 포함돼 세금 낭비란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고 해결 방안까지 알아보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지역 앱 개발 전반을 짚어주실 사단법인 경남 ICT협회 정빈영 협회장, 행정적 오류와 개선점 분석해줄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요즘 시대를 모바일 플랫폼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당연히 이용 많이 하시죠. SNS 굉장히 활용 잘하시잖아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서 모든 거래와 인간관계가 이 플랫폼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네. 우리 젊은 학생들은 휴대폰만 가지고 다녀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맞아요. 휴대폰에서 주문하고 결제하고 배달하고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남도 내 지자체 역시 모바일 플랫폼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민, 더 나아가 전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분야의 모바일 플랫폼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예, 시청자의 예를 듣기 위해서 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모바일 앱과 두 번째가 모바일 웹이 있습니다. 네. 모바일 앱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앱스토어나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네. 설치 후에 사용되는 것을 모바일 앱이라 그러고 네네. 모바일 웹은 우리가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흔히 접속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접속하는 웹페이지로 보시면 되고 네. 지금의 주체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용해서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자면 모바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가 모바일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을 좀 주시죠. 공공기관에서 어떤 분야의 모바일 플랫폼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2009년 우리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2010년 급격히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장치가 이용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시정 홍보, 그다음에 안전, 헬스케어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지난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네.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그것 또한 모바일 웹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이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혹시 뭐 아쉬운 점 있으십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내 지자체에서도 네네. 우리 지역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양하게 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홍보가 덜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정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편리하게 개발되고 있는 앱들을 통합 관리해서 우리 네. 경상남도만의 앱스토어가 있었으면 그런 만약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앱스토어가 있다면 중복 관리도 방지할 수 있을 거고 네. 또 우리 지역민들은 쉽게 접근해서 내가 필요한 앱을 쉽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 또 정부에서 내놓은 평가 결과 한 가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 앱들이 속빈 강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관에서 너도나도 앱을 새로 만들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너무 우죽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좀 평가를 했어요. 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다운 수도 적고 또 업데이트도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에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수정 보완하라 이렇게 권고를 좀 내리고 네네. 일정 기간 동안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주지 않고 그냥 폐기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볼 때 조금 좀 수요자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이처럼 허술한 공공앱의 실태를 행정안전부가 한 1년간 이렇게 서비스 증인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의 공공앱을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할 때 기준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터 최신성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그 기준을 설정을 하고 70점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그 다운로드 수라고 하면 그 혹시 절대 평가인지 그러면 도민이 많은 곳은 많이 다운로드 할 수밖에 없고 이 정량적 평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수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별로 차등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률적인 잣대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플랫폼 경제를 지원 육성해야 될 또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걸 일방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뭐 교수님 말씀처럼 이 결과를 내놓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공공앱의 활용도가 분명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공공앱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재원이 바로 우리 세금이라는 거죠.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공공앱 하나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네. 뭐 우리 언론에서 보듯이 우리 세금 낭비나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먼저 우리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공앱 하나를 개발하는데 적게는 1억에서 업무에 따라서 5억 이상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됩니다. 네. 근데 활용도만 낮다고 무조건 폐기한다 그러면 공공앱을 모르고 하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공공앱은 정책 홍보나 대민 네. 서비스를 위한 공익 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 정책 홍보나 정책 홍보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정책 홍보가 끝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앱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민 서비스를 위한 앱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서비스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관련 앱도 사용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지금 우리 양산에서 문매를 받고 있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대여 서비스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앱이 이 사용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창원시 우리 도내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쓴 우리 건강 앱입니다. 나온나 네. 앱이 있는데 2007년도에 AR과 VR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창원시를 전국에 알리겠다는 야심찬 마음으로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네.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다운로드 수가 한 2천회 조금 안 됐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6천회 정도 되었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다운로드 수가 좀 누적 다운로드 수가 준 것은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고 네. 또 그 다음으로 이 가상 정강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가지고 네. 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다운로드 횟수가 확산되어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활용도가 낮다고 폐기하거나 뭐 폐기하는 것보다는 영향성 평가도 좀 해보고 네. 홍보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기동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간다면 보강 후에 네. 폐기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협회장의 말씀처럼 공익성을 좀 생각한다면 소수가 이용해도 그 공공앱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대상 공공앱으로 거론되는 몇 가지 플랫폼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양산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에 오픈한
공공 앱으로서 공공 어플 커뮤니케이션 양산 공공 자전거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거죠. 예, 지난해 말까지 다운로드 수가 1,547건에 불과했습니다. 양산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적고요. 네. 이용자 수는 겨우 61명에 불과했습니다. 아,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3년에 오픈한 함안군에 네. 함안군 모바일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총 다운로드가 174건밖에 안 돼요. 아, 우리 그러니까 함안의 인구를 네. 본다 하더라도 174건은 너무 적죠. 그러네요. 이용자는 27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군청에 계신 직원분들만 이용을 그러니까요. 했어도 넘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아마 함안군에서 이걸 좀 신경을 쓰고 네네. 홍보를 좀 덜 하지 않았느냐. 네. 이 제도가 처음에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건이 그래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남도와 산하시군에는 40건의 공공 앱을 운영 중인데 2017년도에 측정 결과 12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앱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폐기되는 그런 어떤 행정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KTX 타시죠? 타죠. 네. 저도 뭐 서울 출장이나 학회를 가게 되면 KTX를 타는데 그때 KTX 탈 때 이제 앱에 들어갑니다. 코레일. 아, 맞아요. 그 코레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이용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2,313만 건, 네. 497만 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수도 15만 6천 건, 평균 이용자는 3만 4천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이용도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이런 앱들이 네.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들어서 5억, 6억, 심지어는 뭐 더 이상의 경비가 지출되는데 그런 많은 국민들의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실효성 있게 이용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네. 이게 좀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낮은 것은 폐기하고 다시 또 새로운 앱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두더지 잡기 사항이다. 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장님, 교수님 말씀처럼 재정 차원에서는 공공앱이 분명 좀 안정적으로 네.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기 대상에 오른 공공앱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재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재정 문제만은 아니고요.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몰랐으면 못 써요. 좋은 홍보.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홍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폐기 대상이 되는 앱들이 지자체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일률적인 자퇴를 내버리니까 네. 작은 시군은 만들지도 못하고 만들자마자 폐기 대상이 돼버려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 하나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모바일 디바이스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더더욱 그렇게 됐는데 우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분들에 대한 네. 문책이나 뭐 책임만 전가하지 말고 네. 또 뭐 응원도 해야 네. 그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앱으로 녹여들어 가지고 또한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홍보, 또 일률적인 평가 방법 고쳐야 한다. 또 담당자의 사기를 올리자.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지자체에서 재고해야 될 사항 뭐라고 보십니까? 앞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 세 개 중에 두 개는 잘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잘 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노력 또한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뭐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예산 낭비 또는 문책감이 됩니다. 근데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앱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안 되거든요. 네. 민간의 영역과 우리 공공 영역의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충분히 재고를 통해서 평가나 뭐 기타 등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협회장님 말씀도 충분히 좀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앱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 민간이 개발을 하면 운영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예. 대부분의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앱을 만들 때는 민간 위탁 방식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국가사무나 지방사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개발, 조사, 측정 이런 부분들은 민간 단체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 왜 민간 위탁이 필요하냐면 일단 행정부 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죠. 이 앱을 만들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앱,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앱을 개발해야만 이 활용도가 높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민간에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앱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고 또 행정에서 하다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앱을 만들 확률이 많아요. 네. 그럼 민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 수요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앱을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앞으로 활용도나 이용에 있어서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협회장님께서는 만약에 공공앱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주 직접적인 입장이 네. 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교수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ICT 업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당연히 민간 위탁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민간 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도내에 젊고 유능한 소프트웨어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네. 또 아시겠지만 지금 4차 산업의 중심 기술이 또 ICT 기술이거든요. 지금 ICT 기술이 전 산업과 융합해서 우리 대한민국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큰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좀 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 직장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회사가 더욱더 많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앱과 관련해서 행정에 또 남기실 제언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경상남도 창원시의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이게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앱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청소년 세대에게 유리한 직업군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를 시행할 때는 초기에는 항상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네.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되는데 국가가 이제 이런 4차 산업 또는 이제 청소년 일자리 차원에서 이 정책들을 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이제 정부나 행정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무조건 그걸 규제하고 감독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좀 장려하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호, 지원, 육성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앱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이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행정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물론 공공앱이 세금 낭비란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오늘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익성이란 측면에서 또 한 번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공앱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용자, 즉 지역민입니다. 하지만 지역민이 이용하지 않는 공공앱은 존재 이유가 없을 텐데요. 뼈아픈 결과가 나온 만큼 도내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고 또 개발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인 계획 아래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